안녕하세요. 대현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24년이 시작이 됐는데, 뭐, 여러분 모두 한 해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서포트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의 최근 이슈와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 밝았으니까 저희는 신년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2024년 실행해의 3대 신성장 동력 추진 가속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볼 분 내부 자산 효율성 증대, 3대 신성장 동력 추진, ESG 경쟁력 지속 강화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일단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님의 신년사를 한번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2024년을 이제 실행해로 선포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격변하는 경영 환경을 차별의 기회로 지속 활용해 나갈 것이다. 미래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 적극 육성을 통해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도 재무 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를 위해 투자 고객 등 유명 자원 투입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우선순위화하고 운전 자본 효율을 증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 나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대 신성장 동력으로 뽑히게 되면은 이제 정해져 있죠. ESG 기반의 LG화학이 ESG 기반의 이제 전지 친환경 소재, 그리고 바이오. 전지 부분에 6조, 친환경에 이제 3조, 바이오에 1조를 투자해서 25년까지 10조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노리는 거는 이제 고부가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갈 거고, 그거에 맞는 고객을 찾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부가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친환경 소재로 보일 수 있는 이제 ABS가 있었고, POE, 그런 CNT 같은 고부가 제품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런 PO의 CNT 부분은 석유화학 업황이 좋지 않을 때도 LG화학이 3분기 석유화학 실적을 조금 방어해준 이제 고마운 존재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힘을 쓸 거고, ABS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됐던 게 이제 온실가스지만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바이오 ABS를 만들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ABS, PO, CNT에 초점을 둘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던가 축소를 시키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일 거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런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 LG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NCM과 LFP가 있죠. 그래서 이제 NCM 같은 경우는 이제 GM과 도요타에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GM은 장기 공급을 체결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시장을 선점을 계속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려있는 글로벌 시장망을 지속적으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겠죠. 또 이제 바이오 같은 부분은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LG화학도 이제 바이오 부분에서 조금 기대할 부분이 큽니다. 이제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소화 비만에 치료할 수 있는 경구제 약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항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R&D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LG화학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이오 부분을 빼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년사를 알아봤고 우리는 이제 주가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주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제 그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저희 회사는 이제 리딩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매도를 해라라고 이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매수해라, 매도해라 말은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같이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대 측면으로만 조금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LG화학에서 말했던 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눌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을 다져주고 있지만
이제 추세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60평선이 상방으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가기는 상승 추세는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눌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눌렸을 때 방어를 해줘야 될 부분은 이제 48,500원 부분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48,000, 한 2,000원 정도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장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장 시간이 또 내일 어떤 흐름을 봐야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했던 건 LG화학이 차라리 바닥을 하나 만들고 하나의 바닥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만약에 48만 5천 원 부분을 이제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2차적으로 지지해줘야 될 부분이 한 45만 원, 46만 원, 45만 원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뚫렸을다라고 하면은 이런 45만 원, 45만 5천 원 부분을 이런 매물대들을 잘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잘 지켜주다가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들어주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48만 5천 원 부분을 지켜주나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이제 애매한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45만 5천 원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주다가 다시 이제 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얘기는 이제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변동 사항이랑 이슈가 있으면 제가 찾아와서 제가 꾸준히 추적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LG화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